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프더 리뷰 장훈입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엎치락 뒤치락 중반까지는 하다가 결국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대승으로 끝났는데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의 요인은 어떤 점이었을까요? 올 때는 뭐 방송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규성 선수의 그 좋은 수비들 이런 점들이 그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중간에도 뒤지고 있을 때도 아마 기아가 경기를 이기면 추가 실점을 김미성 선수의 수비로 막으면서 결국은 그것이 발판이 돼서 경기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된 것 같고 또 김도영 선수가 빠지면서 팀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았을 텐데 뭐 김석환이라든지 오선호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은 최훈 선수는 꾸준히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선수들이 그 공백을 잘 메워주면서 경기를 오늘 그 많은 점수들을 넉점의 점수를 뒤집으면서 대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김규성 선수가 수비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세련되게 수비를 하고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포구를 해서 보통 그 내야수들이 동작이 조금 이렇게 흐트러지면 악송구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김규성 선수는 제가 수비를 세련되게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세가 흐트러진 자세에서도 송구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수는 한 동작으로 계속해서 투구를 해야 되지만 야수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정확한 송구로 정확한 스냅스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김규성 선수는 그걸 할 줄 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최영호 선수를 거의 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타격에 대해서 좀 조언을 받고 여러 가지를 좀 배우는 모습을 봤는데 김규성 선수가 그게 이제 효과가 있어서였는지 오늘 3안타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네. 그 전에는 변화구의 약점을 보였었는데 경기를 좀 많이 나가면서 변화구도 조금씩 그 적응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비가 되니까 충분히 주전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김규성 선수가 앞으로 어차피 부상 선수들이 이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경기 출장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단 이제 최하인 키움하고 했기 때문에 또 불펜이 약간 키움하고 해서 아직까지는 속단할 수는 없어요. 이제 상위 팀들 또 불펜이 좋은 투수들을 만났을 때 과연 타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수비는 뭐 그와 관계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격에서는 A급, B급 이런 투수들을 만났을 때 과연 얼마나 좋은 공격력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주전이 되느냐 못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윤도현 선수의 홈런도 아마 기아 팬들이 상당히 좀 기다렸을 텐데 김도영 선수가 빠진 이후에 어쨌든 윤도현 선수가 라인업에 들어와서 홈런까지 때려내는 활약을 또 펼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가 빠진 아쉬움을 윤도현 선수라든지 기타 여러 선수들이 좀 메워준다고 한다면 기아 팬들의 좀 아쉬움을 많이 달랠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중계 방송을 하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윤도현 선수의 부상은 그러니까 부상 예방 차원에서 뺀 것이지 확실하게 이제 뭉침 증상이 이제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뛰고 싶다고 했는데 코칭 스태프에서 윤도현 선수를 이제 보호 차원에서 뺀 거기 때문에 큰 염려는 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상 선수가 많이 나오면 노이로지 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방 차원에서 뺐으면 좋겠는데 또 만약에 내일 경기를 하다가 또 내일 또 많이 그렇다고 주전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뛰다가 또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큰 손실인 거죠. 그렇지 않아도 선수가 없는데 부상을 많이 빠져나가서 코칭 스태프가 그 염려한 대로 내일은 아무 이상 없이 경기에 나와서 정상적인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윤중현 선수가 오랜만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윤중현 선수 오늘 경기에서는 좀 돋보이는 점이 어떤 점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윤중현 선수는 그 경기 투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볼에 힘도 생긴 데다가 제구력이 너무 지금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석구석으로 가면 아무래도 타자들은 스트라이크 존 바깥에 오는 것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만큼 짧은 이닝을 던지면서 본인이 볼에 힘이 생기니까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최지민 선수 같은 경우도 확실히 좀 점수차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한 이닝을 갔습니다. 두 가지였을 거예요. 예. 상대가 그렇게 타격이 강하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스트라이크 비중을 많이 늘렸는데 다른 그러니까 이급한 상황 또 상대가 좋은 타자가 나오더라도 내 자기 볼을 믿고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비중을 오늘처럼 늘려간다고 한다면 결과는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승리도 승리지만 최지민 선수가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가져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 오늘은 최지민 선수가 1이닝 투구를 하면서 투구수 8개 기록했는데 그중에 무려 7개가 스트라이크.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비중을 높여가야 되는 겁니다. 윤중현 선수도 14개 중에 12개가 스트라이크였네요. 네, 대단한 거죠. 대단한 스트라이크 비중을. 스코어에 여유가 있고 또 상대 타자들에 따라서 또 자신감이 결여되고 또 생기고 막 그런 것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상위 팀하고 붙고 좋은 타자들하고 만났을 때는 이제 그런 점들이 조금 더 발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중계 방송을 하다가 여러분들께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이닝 마치고 나서 이제 잠깐 야구에 대해서 더 이제 유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오늘 기아 타이거즈의 성영탁 선수 나왔을 때 내려가고 나서 잘 써먹겠다 이 말씀을 저는 하셨거든요. 성영탁 선수를 자주 보지 못한 선수인데 볼의 움직임이 일단 좋아요. 거기에 제구력이 되기 때문에 성영탁 선수를 조금 그 여유 있을 때 계속 기용을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도 쓸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구력이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알고 볼의 움직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여유 있을 때 나가고 그럼 자신감이 점점 생기면 더 내용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아가 워낙 부상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불펜도 무너져 있고 야수들도 다 부상을 나갔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이 하여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영탁 선수도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키워낼 만한 자질을 가진 선수가 그렇죠. 한 명 이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자 이제 오늘 패한 키움 히어로즈의 이야기를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초반 분위기가 키움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공격력이 지금 앞에 송성문, 최주환, 가디네스, 이주영 네 명의 선수를 딱 이렇게 몰아넣고 해놓고 공격을 풀어가고 있는데 그 뒤에 지금 김건희 선수가 받쳐주면서 오늘 여유있게 좀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키움이 전체적으로 선발도 그렇습니다. 불펜들이 힘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그 점수를 좀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런 점들이 아마 키움 히어로즈가 전력을 상대에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전력을 갖추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키움 히어로즈의 불펜 투수들이 경기 경험을 더 쌓아가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키움 히어로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뭐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방송에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단의 형태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구단이 제가 이제 김혜성 선수라든지 이정우 선수가 나갔다고 했는데 나간 게 아니고 그 선수들은 자기 권리를 찾아서 간 거예요. 그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의 선수들, FA를 앞두고 내보낸 선수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또 어이없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 해외로 나가는 선수는 어쩔 수가 없지만 국내에서 FA를 놔두고 잡을 수 있는 선수를 그냥 그 전에 그냥 내보내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면서 전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선수들 밑에서 이 어린 선수들이 커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 없이 어린 선수들이 주전이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한계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구단이 조금 더 선수가 운영하는 팬분들이나 야구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이 자꾸 빠지니까 금방 차고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점들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키움 히어로즈 팬분들이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전까지 사실 뭐 키움의 구단 운영은 키움이라는 구단이 KBO 리그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방식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 전까지는
떠나가는 부분을 충족시킨 새로운 선수들이 금방금방 나타났는데 그렇죠. 예. 이번에는 조금 그 계산이 좀 어긋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박병호 선수부터 강정호, 뭐 김하성, 김혜성, 뭐 이정우 이런 선수들이 나갔어도 어느 정도는 좀 메워가면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선수들 해외 진출을 하고 난 이후에 결국은 그 공백을 올 시즌은 메우지 못한 상태가 돼버렸고 뭐 투수도 그렇고 야수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 대해서 구단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조금은 더 팀 전력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신인들을 키워내고 이러다가 또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경우에 되면 더 내보내는 거고 FA는 또 잡을 수 있는 선수는 잡고 FA 뭐 거문급은 아니더라도 잡은 또 잡잖아요. 키움이. 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좋은 선수도 FA에 놔두니까 그냥 다른 팀에 트레이드 해버리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오늘 9연패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는 지금 하위권에 있다가도 키움만 만나면 3연승 하고 다시 주인권 올라가고 이러면서 불균형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해설을 하면서 야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프로야구 전체의 질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키움이 이런 전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건 부단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리그 수준도 수준인데 팬들을 위해서 좀 이기는 그럼요. 경기를 많이 네네.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경기, 정우영 교수님 말씀처럼 이기는 경기를 위해서는 그건 어느 정도는 전력을 그러니까요.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방법을 좀 빠르게 찾고 좀 수습해 나갈 수 있는 KBO 43년 역사 이래 막 우승도 많이 하고 그 노장 감독들 계시는데 어느 약한 팀에 가서 다 실패한 감독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수가 없으면 어떤 명장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홍 감독의 고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거를 구단이 만들어줘야 된다. 어느 정도는. 감독이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오늘 경기는 정말 아쉬운 내용이고 특히 송성문 선수부터 이주영 선수까지 오늘 경기 다 터졌고 네네. 김건희 선수의 그 싹쓸이 네. 적시타, 적시 3루타까지 나오면서 정말 5회까지는 키움이 더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요. 김현주 선수도 예. 물론 상대가 보기에는 뭐 강하지 않게 보이지만 어쨌든 5회까지 끌고 5이닝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와르르 무너지지도 않았고 또 공격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내줬고 그런데 불펜이 결국은 그걸 지키지 못했던 거죠.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또 수비에서 나타난 그 실책이 3개가 또 기록이 됐으니까요. 이런 네. 부분들도 좀 빠르게 좀 정비를 그러니까 그 해서 수비 부분이 특히 시즌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경기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두 팀의 이 점수 차이가 시작된 건 수비였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네. 예, 수비고 물론 수비 이전에 이제 불펜 투수들이 조금 힘이 떨어지면서 기아 타자들에게 맞고 이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힘이 떨어지면 네. 타구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수비가 하기에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구가 평범한 타구보다는 빠른 타구들이 훨씬 잡기가 힘드니까요. 예, 예. 그러면서 수비수도 무너지고 불펜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경기가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네. 키움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빨리 수습해서 나와서 내일 또 좋은 경기력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보자면 오선우 선수 2경기 연속 홈런 때렸는데 오늘 홈런 타구는 거의 180km 가까운 강력한 타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쭉 가면 그 주전들의 빠진 공백을 오선우 선수가 어느 정도는 좀 커버해주면서 본인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예, 큰 의미가 있는 홈런이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빠른 공에 강하다라는 건 저희가 오늘 자막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4개의 홈런이 모두 빠른 공이었고 특히 포심을 쳤을 때의 장타율은 0.8이 넘는 뭐 어마어마한 포심, 투심 이런 그 패스트볼에 대한 공략은 정말 대단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올 시즌에 이봉호 감독이 이야기에 따르면 브레이킹 볼의 타격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브레이킹 볼이란 슬라이더와 커브에 대한 대응이 좋아졌는데 한 가지 약점이 오프 스피드 피치에 대한 대응이었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 체인지업을 공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조금 더 각도가 있게 그 스피드가 떨어지는 체인지업 그러니까 그 변화구도 각도가 좀 밋밋하게 들어오는 게 있고 좀 떨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걸마저 이제 어선호 선수가 대처가 된다고 한다면 최고의 타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자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이 그렇죠. 충분히 있다. 예. 예. 그럼 워낙 부드러운 스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선호 선수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황대인 선수 또 황대인 선수뿐만 아니라 경기 중반에 들어왔던 김태군 선수까지도 멀티 김태훈 선수는 워낙 뭐 경험이 많은 선수고요. 근데 네. 황대인 선수는 공격에서 조금은 더 계산을 잘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스트라이크 존에서 카운트가 유리하다고 해서 막 때려버리려고 하고 그러면 결국은 실패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조금 더 정립을 해서 타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박찬호 선수를 제외한 선발 전원이 네. 이 기록도 참 대단한 한준수 박찬호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 전원이 멀티 히트를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7명의 타자들이 멀티 히트 그리고 교체에 들어온 김태군 선수까지 멀티 히트 기록을 했고 그리고 오늘 뭐 김석환 선수도 또 멀티 히트 기록했는데 네. 김석환 선수 역시 또 장포에 자질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기아 타이거즈가 부산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이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상위 팀들 좋은 투수들 만났을 때 이 그동안에 백업을 했던 선수들이 과연 얼마나 좋은 대응으로 경기 대기를 펼쳐주느냐 앞으로 그것이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또 그것만 풀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인권 싸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치열하게. 예. 그리고 양현종 선수가 5월에는 뭐 물 뿌리고 물 막 하는 이 재미로 살았는데 네, 5월에는 예. 근데 이 오늘은 그런데 양현종 선수가 양현종 선수가 오늘 투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최근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스피드가 많이 떨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스피드가 떨어져 있으면 본인이 던지고자 하는 커맨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다 맞았던 것이 본인이 원하는 곳에 투구가 안 돼서 맞았거든요. 결국은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는 필요 누적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피드가 떨어지면 그만큼 더 정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피드가 있으면 어느 정도 실투가 돼도 그 힘으로 이겨내는데 스피드가 없으면 실투가 되면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네. 이겨낼 수도 있지만 근데 오늘 양현종 선수는 힘도 떨어진 데다가 결국 본인이 던지고자 하는 곳에 투구가 되지 않으면서 이건 좋은 결과를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는 지금 상태의 스피드를 더 확 끌어올릴 수는 없으니까 더 좋은 커맨드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2사 이후에 연속 출루를 허용하면서 양현종 선수가 결국 5이닝에 아웃카운트 1개 남겨둔 상태에서 마운드에서 내려왔는데요. 다음 등판 때까지 또 어떻게 양현종 선수가 워낙에 뭐 경험이 풍부한 선수이기 때문에 또 빠르게 수습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 올라와 있습니까? 일단 가장 많은 공감을 받는 질문 내일 윤도현 선수 출전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우리가 아직 확인할 수가 없는데 구단의 얘기를 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내일은 나올 수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교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비 차원에서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햄스트링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다가도 조금 더 강하게 힘을 쓰면 또 올라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단할 수는 없고 내일 한번 체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진 결과가 그러니까 검진을 안 받으러 갔습니다. 네. 아이싱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검진을 받으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내일 글쎄요. 뭐 경기 후반쯤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뭐 출장 여부까지는 알 수가 없는 저희가 상태니까요. 뭐 이거 속단할 수가 없고 만약에 저희가 나온다고 했는데 내일 안 나와버리면 저희가 거짓말한 게 되기 때문에 나온다 안 나온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일단 검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까지는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질문 있습니까? 그 외에는 유독 올해 기아에서 부상자들이 많이 나오는 무엇일지. 글쎄요, 제가 뭐 팀 안에 들어가서 트레이닝 파트가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뭐라고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자칫 이야기하다가 보면 트레이너 쪽에 큰 책임이 가게 되니까요. 그런데 결과 놓고 보면 어쨌든 이렇게 집단으로 같은 부위들이 많이
부상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인 점검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훈련하는 것이라든지 훈련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점검을 해서 대비를 잘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불상이 그러니까 아무리 뭘 잘못했든지 안 했든지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것은 구선수에 오르지 않는데 이미 같은 부위를 햄스트링이라는 게 계속해서 발생해서 오늘 또 윤도현 선수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점검은 필요하다. 부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하게 좀 다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리 부상이 계속해서 기아 타이거즈에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참 그 원인 찾기는 힘들죠. 근데 이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확실히 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근데 팀에서.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이 햄스트링이라는 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근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김대웅 선수 이제 22살인데 자꾸 이렇게 햄스트링이 온다는 것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거기에 강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트라우마, 그런 어떤 그 강박관념 막 이런 어떤 그 잔상에서 못 태어나거든요. 네. 사실은 그 정도 나이면 그 아무리 강하게 뛰고 많이 뛰고 해도 사실은 햄스트링이 안 와야 되는 상황인데 햄스트링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대비를 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김도영 선수가 계속해서 그 부상에 선수 생활할 때 하는 내내 그렇게 계속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김도영 선수가 이번 계기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뛰는 것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살리는 그런 야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 들어가서 얼바인에서 캠프를 하고 있을 때 인터뷰를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뛰는 것은 우리 같은 스타일, 홈런도 많이 못 때리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뛰는 것이 장점인 사람,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장점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김도영 선수는 그런 뛰는 거 외에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부상에 염려를 안고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워낙 뛰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뛰지 않으면 야구를 아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못 참고 뛰게 되는데요. 돌아오면 그 부분에선 정말 확실하게 정립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126경기 시절에 22 클럽 가입하셨던 이순철 해설위원이십니다. 네. 그건 우연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뭐 김도영 선수 발바닥도 못 찾아가는 상황이고 저는 워낙 장점이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뛰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저는 스타일이 그렇게 했는데 김도영 선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오면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좀 자기의 야구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본인도 이제 좀 그 몸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오늘 더 질문 있습니까? 내일 경기. 네, 내일 경기요? 내일 경기는 키움 히어로즈는 김윤아 선수가 선발로 나서고 기아 타이거즈는 제임스 네일 선수가 내일 또 선발로 나서게 되는데요. 또 이제 한쪽으로 좀 쏠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발 매치업으로서는 매치업에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키움 타자들이 결국은 그 주요 선수들 1, 2, 3, 4가 얼마나 네일 선수를 효과적으로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켜가는 점수들을 키움 불펜이 얼마나 아직 주승우 선수가 한 번도 나오지 못했는데 주승우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키움은 숙제가 그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네일 선수가 워낙 좀 볼이 좋으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은 그걸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 기아는 결국은 오늘 모습이 네일 선수가 안정적으로 이닝을 끌고 가면 오늘 모습이 그대로 내일도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쉬운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선발 매치업으로 보면. 그러나 야구 공은 둥글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김윤아 선수 좀 잘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직 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뭐 잠들 수 있는 충분한 그 자격 요건은 갖추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은 이제 뭐 수비라든지 타격이라든지 조금 더 타격에서 많은 점수를 내주면서 넉넉하게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계속 힘겨운 지금 투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경기 정도는 좀 타선이 터질 만도 한데. 그런데 상대가 예. 내일은 또 내일이니까. 너무 강한 상대를 예. 만났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오프 더 리뷰를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경기 시간이 9시 반 전에 끝나면 오프 더 리뷰가 있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량의 오프 더 리뷰가 있고, 만약에 9시 반 넘어서 끝나게 될 경우에는 오프 더 리뷰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KTX, SRT 막차에 쫓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프 더 TV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저는 정우영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